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9월 이전으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 또 공식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한번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공식화됐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전재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친노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랬던 친문 모임이죠. 그 부엉이 모임이 지금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그 친문들의 모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핵심 인사입니다. 부산 출신이죠. 전재수 의원이 2월 달에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전재수 의원이고, 이번에도 전재수 의원이 다시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집단 면역,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 속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2월 달에 주장할 때도 전재수 의원이, 이때는 종편에 나와서 주장을 했었죠. 예정돼 있던 정치 일정도 흥행이나 더 좋은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 시간표 조정을 충분히 논의해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반발했죠.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아웃시키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당 대변인도 부인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2월 달에는 한 7개월 정도 남았고 4.7 재보선에 전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갔는데, 자, 지금은 이제 5월 초입니다. 9월 달이고, 만약에 9월 9일까지 맞춰야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6월 정도부터는 경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죠. 당장 5월 9일 날 이제 박용진 의원이 최초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수 여러 대선 주자급들이 사실은 5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재수 의원이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자, 보수 야권 대권 레이스는 아마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후보를 확정하고 외부의 인사도 후보를 확정하고,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확정하고, 이 양측의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서 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극적으로 단일화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그 기세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야권은 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그 내부에서 후보를 정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단일화 협상 이걸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려고 한다. 이런 가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선 후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에 야권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월 9일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는 대선 12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민주당 당원당규에는 180일 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딱 2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2달을 민주당이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시기를 맞추느냐,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문들에서는 이렇게, 아니 180일 전이라는 게 대원칙이지만 그 단서 조항이 있다. 당원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상당한 사유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한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친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이 2월 달에는 그냥 쓱 들어갔지만, 자, 이번에는 과연 먹힐 것인가 먹히지 않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6월부터 경선에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늦어도 9월 9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 6월 정도부터는 시동을 걸고 지역별로 뭐 선거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내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자, 이 사태를 친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에서까지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았습니다.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 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친문들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뭐 다 그 친문 그 뭐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걸 이끌어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여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연기하자 이런 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친문들이 이재명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경선 연기를 주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뭐 어쩌고저쩌고 비상상황 이거는 핑계일 뿐이고요. 진짜 이유는 자 지금 친문 후보가 마땅치가 않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뿐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벌자. 시간을 벌고 이전에 일단 지금 대선판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지금 쭉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차단하자. 차단하려면 경선을 조금 뒤로 늦춰놓으면, 온갖 핑계를 대서 뒤로 늦춰놓으면 그러면 일단 판은 흔들리게 된다. 경선이 그러면 이제 9월까지 해야 되는데, 9월 9일까지 해야 되는데, 후보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걸 연기하면 그러면 대략 이제 8월달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2달 뒤로 늦춰놓으면 10월 말이나 뭐 11월 초나 이때쯤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아직 멀었잖아. 이래도 일단 판은 흔들리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문 후보를 만들어낼 시간 벌기가 가능하다. 그게 김경수 경남지사든 아니든 뭐 다른 뭐 누구든 간에 하여튼 친문 후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세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재수 의원이, 친문의 핵심인 전재수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페이스북에다가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냐. 아마 당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친문들의 실제 노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잔뜩 경계하고 내일부터 뭐 거기에 좌장격이라는 정성호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높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내에서 자 경선을 연기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임 지도부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 이 신임 지도부 중에서는요, 송영길 대표가 뭐 좀 애매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은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냐,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가 자기가 경선 연기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가열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친문들의 속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반발,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의 생각, 판단, 송영길 대표는 또 자기의 입김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뭔가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정말 깨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저녁부터나 내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강력한 반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최고위원들의 또 친문이 많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또 강성 친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다. 그러면 이 갈등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 이걸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당원을 바꿔서 180일 전이라고 하는 걸 120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마 조금 무리가 뒤따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당원을 바꿔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당원을 바꾸는 문제는 아마 좀 이건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선 당원에 있는 그 단서 규정 이걸 이제 걸고 들어가서 조금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 어차피 당내에 지금 절반 이상이 친문입니다. 더군다나 친문 원내대표, 친문 최고위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송영길 대표 혼자 결정했다가는, 혼자 만약에 경선 연기 결정했다간 뭐 친문 총대 매느냐 이런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들어줄 이유도 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뭐 엄청 친하거나 뭐 연대의 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송영길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이 경선 연기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마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친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직접 부딪힐 텐데, 이번 그 송영길 대표의 그 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 뭐 친문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이지도 않았다. 이거는 제가 대표 경선 결과가 그 각 대선 주자들 누구한테 제일 유리하냐 하는 걸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은 친문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딱 까고 보니까 친문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에서 물론 근소한 차이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송영길 대표도 뭐 범친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측과 약간 차별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으로부터 친문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친문과 또 약간 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도 약간 거리, 이런 상황이 되고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지금 친문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반발을 하고 그럼 그걸 조율할 책임이 송영길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연기 쪽에, 연기 쪽에도 상당한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9월 초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정해놓으면 그 국민의힘 후보는 11월 초 나가서 정해질 텐데 2달 동안 민주당 후보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의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불리하죠, 아무래도.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경선 연기 주장이 황당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 주장에 결국 이재명 지사가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선을 이제 연기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과연 친문은 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현재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마도 김명수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다, 이런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워낙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나 뭐 그 파주 산채 모임이나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1심, 2심 재판부들이 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선판이 계속해서 드루킹, 킹크랩 뭐 이걸로 얼룩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설령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 전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어놓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보고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 친문 후보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꽤 많겠지만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길 만한 친문 후보가 과연 나올 것인가?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지수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 쪽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친문 후보를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 이제 이건데,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미지수라고 했죠. 저는 나올 거라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권 움직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친문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최근 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는 조금 그게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물론 친문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뭐 폭발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친문 후보들 가지고서는 지지율이 폭발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친문 후보의 등장은 가능하겠지만 이재명 지사와 일합을 겨룰 정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는 제가 물음표를 쳐놓겠다. 오늘은 그래서 하여튼 경선 연기 문제를 둘러싼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전망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